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밌는 앱, 자바라 두더지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에 있는 10장을 대체해서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이번 주차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컴패니언으로 해보니까 이것은 안드로이드 폰이 있는 학생은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iOS AI 컴패니언을 설치해서 요거를 똑같이 실시간 테스팅을 하면서 실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앱을 만들까? 이번에는 자바라 두더지 앱입니다. 그럼 자바라 두더지 앱은 무엇인가? 요건 약간 게임 같은 건데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듯한 느낌과 부담을 좀 갖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코드도 많지 않고 게임 같은 쉬운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바라 두더지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 그림 좀 옛날 게임이에요. 옛날에 이런 구멍에서 두더지가 구멍이 한 여기 5개 정도 있는데 두더지가 이렇게 뚝 튀어나오면은 요 튀어나온 두더지를 요 망치 있죠,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두더지를 이렇게 두더지 머리를 때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럼 여기 점수가 올라가죠. 요런 게임인데 이것을 이제 앱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죠. 과거에 동전 놓고 하던 두더지 잡기 게임기, 이게 두더지 잡기 게임기입니다. 그래서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머리를 맞춰서 점수 없는 게임기인데 요거를 좀 비슷하게 구현하는 거죠.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내가 만들려는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요 두더지 잡기 게임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두더지가 여기서 뿅뿅뿅 임의의 이 구멍에서 임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얘가 올라갔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밑으로 쏙 숨어요. 나타났다가 숨고 하거든요. 나타났을 때 딱 때려야 되는 거죠. 화면상에서 임의 위치에서 두더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하는 거를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 판에서 뭔가 이 두더지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얘가 없어지고 여기서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여기서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기계에서는 여기 5개의 구멍이 있었지만 우리는 꼭 이렇게 5개 구멍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 판에서 그냥 임의의 위치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더지가 여기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망치로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이 깨지니까 손으로 터치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딱 터치를 했을 때 이 두더지를 터치를 했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앱에 어떻게 그 기능을 구현할까? 자, 두더지 출현. 두더지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파일에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더지가 화면에 임의 위치에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우리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동해서 다른 위치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더지가 여기 나타났다가 1초 후에, 그래서 임의 시간 1초라고 한다면 1초 후에 얘가 다른 위치로 다시 딱 나타나고 없어지고 또 얘가 없어지고 또 여기서 딱 나타나고 없어지고 여기서 딱 나타나고 이렇게 1초 간격으로 이동해서 다른 위치에 나타나게 한번 하면 두더지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캔버스 컴포넌트를 이용할 건데 이게 이제 캔버스입니다. 두더지가 돌아다니는 플레이그라운드의 판이 되겠죠. 이것은 캔버스 컴포넌트 이용할 거고요. 이 두더지는 뭐를 쓸 거냐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건데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를 두더지로 만들어서 얘가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얘가 나타났다가 잠시 후에 여기서 나타났다가 잠시 후에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 컴포넌트 그 타이머가 있었죠.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주기적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끔 할까 생각 중입니다. 두더지가 터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캔버스는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터치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타이머 앱을 만들 때 캔버스를 처음 써봤는데요. 이 캔버스는 우리가 손으로 여기 화면을 터치하면 캔버스 어느 위치에 터치를 했는지 그리고 캔버스 위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터치를 했는지를 얘가 확인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거고요. 만약에 터치되었으면 폰을 진동시키고 두더지 잡은 거니까요. 징 하고 폰을 진동시키고 잡은 횟수를 점수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잡은 횟수를 1, 2, 3, 4 기록을 해도 되고요. 10점씩 기록을 해도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되겠습니다. 화면 설계 및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두더지가 요
스크린에서, 요 캔버스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두더지는 요 사이즈 크기가 있죠. 현재 교재에서 쓰는 것은 36 곱하기 42. 폭이 얘가 36이고요. 얘가 42 사이즈의 두더지 크기입니다. 이 캔버스 사이즈는 폭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고요. 이 높이는 320 높이.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판에서 얘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두더지를 잡으면 맞춤 횟수를 여기 맞춤 횟수를 증가시키고요. 놓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돌아다니는데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놓친 횟수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횟수, 놓침 횟수가 계속 증가하겠죠. 하다가 이번 다시 한번 해야지.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되는 겁니다. 맞춤과 놓침이.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자,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스프라이트 요 컴포넌트를 이번에 새롭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캔버스 위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요 캔버스 위에 얘가 사실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놓이는 건데요.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이미지를 우리가 두더지 이미지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 얘가 두더지가 돌아다니는 거고요. 사실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이미지를 넣게 돼 있고 그림은 처음에 없습니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터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이미지 스프라이트끼리 충돌하였는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 시 유용하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자, 그리고 기존 내용을 복습하는데 시계 컴포넌트, 주기적으로 특정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시계 컴포넌트 쓸 거고요. 캔버스 화면 구조, 이것은 캔버스가 이렇게 여기가 0,0이다. 요 내용 지난번에 썼던 내용인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두더지가 돌아다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앱 구현 원리의 이해입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 활용하기.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캔버스 위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캔버스를 먼저 깔고 캔버스를 넣어주고 그 위에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캔버스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보이는 모습은 여기 속성에 얘를 클릭하고 이미지 스프라이트 클릭하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속성이죠. 이 속성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이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서 이미지 좌표를 지정해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블럭입니다. 호출을 좌표로 이동하기라는 블럭을 호출을 하면 우리가 X값과 Y값을 넣어줘서 그 위치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두더지가 이동을 이 위치로 딱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캔버스 위에 임의의 X, Y를 우리가 딱 찍어주면 여기로 두더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캔버스에 위치한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터치되었는지 유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캔버스를 딱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있는지,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요 변수로 터치된 스프라이트 하고 물어보는 거죠. 터치됐다 그럼 얘가 yes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져오기 터치된 스프라이트 하면 이게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ye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터치된 스프라이트 유무와 터치된 스프라이트 좌표를 캔버스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더지가 터치되었으면 맞춤 횟수를 증가시키고 아니라면 터치가 안 됐으면 놓침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예정입니다. 캔버스 좌표계와 이미지 스프라이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캔버스의 수평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요. Y축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Y가 밑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X는 이렇게 증가하고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좌표계가 있을 때 이쪽 1, 2, 3, 4분면이 있을 때 요쪽을 우리는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좌측 상단이 0,0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이게 폰 스크린은 여기를 나타내고요. 두더지를 여기다 딱 찍게 됐을 때 3,3에 찍었다. 그러면 두더지도 좌측 상단 여기를 기준으로 찍게 됩니다.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3,3에 찍으면 두더지가 가운데 이렇게 딱 위치하는 게 아니라 좌측 상단이 3,3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가 두더지를 이렇게 보낼 건데 0,0에 찍으면은 여기 딱 가서 붙는 거예요.
근데 두더지가 이게 폭이 있잖아요. 아까 폭이 36, 높이가 4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36이고 이게 40인데 이 끝에 가서 끝에 딱 맞게 두더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캔버스의 폭이 만약에 200이고 높이가 300이라고 한다면 두더지를 이 끝까지 딱 맞게 보내려면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200에서 36을 빼고 300에서 42. 캔버스의 최대 크기에서 두더지의 폭을 빼야지만 258까지만 보내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더지를 만약에 300에 200, 캔버스의 크기만큼 보내게 되면 두더지가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캔버스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두더지를 캔버스의 사이즈, 만약에 여기서 캔버스의 크기가 200에 300일 때 두더지를 XY를 두더지를 200에 300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캔버스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두더지가 캔버스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한 X좌표의 범위는 0에서 200, 캔버스 범위가 아닌 0에서 64가 되는 거고요. Y좌표의 범위는 캔버스의 크기인 0에서 300이 아니라 0에서 258이 된다 하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또는 이미지 크기가 지금은 36에 42였잖아요. 이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지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얘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요 164, 258 이런 숫자를 넣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캔버스의 너비 빼기 두더지의 너비. 요게 X축 좌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바라 두더지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